네, 2021년 11월 1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46번째. 이재명 씨한테 드리는 말입니다. 친일 행적 표시하려면 대장동 행적도 표시해야지. 그리고 우리 검찰에 하는 말입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배임 수사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냐. 네. 지난해 1월 경기도는, 그때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씨였죠. 도청 신관에 역대 경기도지사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지사인 구자옥, 2대 이해옥, 6대 최문경, 10대 이흥배 지사 액자 아래에는 그들이 친일 행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역대 경기지사 쭉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재명 씨가 광복회를 방문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고요? 역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을 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백지 위에서 선량한 국민들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선량한 국민 아닌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 말은 맞습니다. 친일 청산을 못하고 오히려 일제에 부역했던 인사들이, 이 말도 맞겠죠. 한편으론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던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도 들어와 있죠.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의 주축으로 참여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아직도 지금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친일한 행적을 기록해 놓자, 그런 주장인데, 이걸 이렇게 이 보도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은 단순하구나. 한쪽 눈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거죠. 그래서 점수를 따지잖아요. 그죠? 공이 더 많으면 60점, 70점, 그렇지. 그, 본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잘못하면 반성도 하고 참회도 하는데, 그건 전혀 인정도 안 하면, 그러면 과거에 한번 잘못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재단하자. 이게 지금 이재명 씨 생각인가요? 좌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으면은, 다 됐다고 우기는 게 좌파들인데. 반일을 했지만, 능력 없는 이가 신생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아픈 사람을 살리려면 그가 친일을 했던 반일을 했던 일단 의사 경험이 있는 이가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려면 친일을 했더라도 그 사람한테 맡겨야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반성과 참회를 했다면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다 도외시하고 사람을 살려줘도 친일파라고 몰아버리면 누가 사람을 살려주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억울한 사람들 기사로 구해준 적이 있는데 거꾸로 공격을 해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거 알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자기네 기관장들을 소개할 때 그가 잘못한 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나요? 평가하고 소개는 다른 겁니다. 평가는 역사의 영역이고, 그걸 소개할 때 그렇게 쓰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부만 나열하겠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면 대장동 사건과 연루돼서 부정을 한 사람도 그 사람 액자 밑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죠. 홈페이지에도 기록하고,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후보 포스터에도 올려야죠. 오늘 검찰이 유동규를 특경가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배임이 빠진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배임액은 최소 651억 알파로 표기했습니다. 1차 구속영장에는 1,163억 원으로 표시했었는데 651억 플러스 알파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패밀리, 김만배, 남욱 등등 대장동 4인방, 5인방 하는 그 자들에 대한 공모관계도 적시를 했고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기 스스로 배임 손해본 것이 1,793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651억 플러스 알파를 표기했습니다.
유동규는 이 영장에 보게 되면 그 예상 택지의 개발 이익을 그 대장동 택지를 개발하면 이익을 받는데 그 이익은 평당 분양가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때 평당 분양가를 1,500만 원 이상으로 처음에 받다가 1,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고정이익으로 했으니까 이익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받아갖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분양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배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만배, 남욱 등등이 이 배임에 공모했다. 정민영 변호사도 공모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등은 유동규한테 뇌물을 건네고 특혜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김만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난번은 실패했었죠. 유동규에게 5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700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약속했다. 이 먼저 건네는 5억 원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마련한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남욱도 회사 돈 35억 원을 횡령해서 유동규가 정민영 변호사와 함께 유언홀딩스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주었다.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횡령으로 봤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이들은 투자라고 주장하는데 사후 뇌물로 판단한 거죠. 그러나 곽상도 의원 문제는 이번에 거론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영 변호사가 이제 성남도계공에서 남욱시 소개로 들어와서 성남도계공에서 전략 사업실장을 지냈죠. 그 사람이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고 성남도계공은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을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이 정민영 씨에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시장한테 당시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정민영 씨는 검찰에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그랬고 이재명 씨도 하급 실무자에게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사장실에서 두세 차례 합동회의만 있었을 뿐이다. 합동회의에서 누가 얘기했으면 보고받은 거지. 근데 지금 황우성 사장이 당시 쫓겨나듯이 물러나 있고 그런데 공사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까지 갔던 전체 수익 50% 확보안이 공모지침에 사라졌거든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뭔가 손이 작용했습니다. 유동규는 내가 시장을 대행한다라고 대장동 주민들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유동규가 다 이렇게 책임지고 했을까요? 이걸 밝혀내야 되죠. 네, 밝혀서 이러한 사실을 성남시장 액자하고 경기도지사 액자 밑에 딱 써야죠. 이재명 씨는 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거지. 제가 그 전에 항우현 사건에서 사고의 위험성과 실패의 위험 뭐가 있어 연기했다 그랬더니 뭐 거꾸로 얘기하는 정부 발표만 하고 문장이 다르다고 허위 보도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어서 참 웃긴다 그랬었는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유동규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수표 4억과 현금 1억 등 5억을 받았다는 걸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김만배가 발행한 1,000만원권 수표 40장이 간 거를 확인한 거죠. 그리고 이 수표는 다시 정민영 변호사하고 남욱 변호사에게 흘러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정영학 회계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할 때 기소하면서 정영학 씨도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그도 어떤 기소는 면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좀 봐줄 수는 있겠죠. 자, 지금 민주당 경선이 결정이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씨를 확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국힘당이 이번 주에 결정을 하는데 이 정도만이라도 천천히 했더라면 민주당은 좀 덜 당황했을 것 같아요. 또 이재명 씨가 초반에 민주당에서 독주한 것도 좀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좀 빨리 했다면 검찰이 상당히 늦장을 부렸거든요. 정영학 씨가 자료 들고 오니까 그때서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서울에서 일반 국민 상대 조사에서는 거의 62대 25로 이재명 씨가 참패를 했지만 이재명을 확정지었는데 확정 짓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하질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 이재명 씨를 검찰이 잡아가서 수사하면 민주당 꼴이 뭐가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과연 이번 대선에서 이기겠느냐. 이긴다고 한들 그게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민주당이 참 어렵게 됐죠. 저는 이재명 씨를 보면서 지난번 국감에서 유동규 씨가 자살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그거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 왜 그 자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일부러 전달하고 잘 기억을 할까요?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누가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근데 국민학교 때 거의 50년 전 빰 27대 맞은 거는 친구가 알려줬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은 공과가 있는데 부정적인 것만 기록하자고 하는 이 선택적 인지, 편파적인 인지하는 사람 아닌가요? 상당히 부조화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대장동 패밀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그렇다면 그 우두머리인 성남시장은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는 재난지원금이나 배포하자, 친일파 청산이나 외치고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시장 액자와 도지사 액자에도 그 사실을 적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본인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감사합니다.